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의 어이없는 비아냥과 조롱에 참다 못해 한 일성이었습니다. 노골적인 검사들의 개혁 저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건 목불인견이었다. 오죽하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며 자조했는데요. 이 말을 2020년 12월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윤석열 씨,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윤석열 검찰청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일 윤 청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청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쯤 되면 진짜 막 가자는 거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전의 외침인 겁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회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회 가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청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한편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제와 자기가 살겠다고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윤석열의 몸부림이 한심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역대 최강의 돌 플러스 아이인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찰청장으로 임명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우리 모두를 깜쪽같이 속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의 검사는 그저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존하는 정치 검사였던 거죠. 그를 추천한 인사가 새삼 원망스럽습니다. 윤석열이 막 가자고 나오는데 저희는 잘 가자고 해야 하나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노무현을 향했던 잣대의 엄격함으로 조국을 털었던 현미경의 꼼꼼함으로 추미에게 느꼈던 분노의 정의감으로 바라본 검찰의 수장의 검찰권 행사는 얼마나 중립적이며 가족관리는 얼마나 샘물 같으며 헌법소원은 얼마나 양심적인가라며 검찰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2020년 대한민국 평검사에게 반문한다며 이같이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장은 그를 옹호하는 온갖 변설은 그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어 그간 검찰이 힘없는 국민들과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들이댔고 지금도 들이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이댈 그 잣대들로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울러 엄청난 결집력으로 온 국민에게 검사 동일체의 실체를 보여주며 검찰이 어때서라는 도도한 질문을 국민께 팽개친 평검사들에게 반문한다며 추잡한 기득권 동일체냐, 존엄한 인권수호 동일체냐, 어떤 검사 동일체가 되시려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너희들의 검찰청장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역대 이런 검찰이 있었을까요? 최악의 검찰, 최악의 검찰청장으로 기록될 당신들의 이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기레기들의 능수능란한 오보 갈아 끼우기. 지난 3일 이런 일도 있었죠. 2021학년도 대학수능 능력시험 한국사 지문에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기사를 슬며시 수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쓴 오보였기 때문인데요.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는 주어진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선지에서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설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91년 1월 연두 기자회견 담화문입니다. 즉 노태우 정부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선지는 1번 당백전을 발생하였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3번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다. 4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는 등 5개인데요. 정답은 5번으로 변별력 없이 지나치게 쉬운 문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제에서 제시한 노 전 대통령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라고 보도하며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조선일보는 4일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를 정권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일 대학 수능 시험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후 중학생도 안 틀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인지 통일 교육인지라고 제목을 수정하고 문재인도 노태우로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가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는 대한민국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통일 교육이라는 비아냥도 기자와 매체의 무지함을 드러냈는데요. 매번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한 비판, 아니면 말고식인 거죠. 오보를 냈으면 정확하게 사과하고 정정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기레기 찌라시 하는 거죠. 더 말해 뭐합니까? 폐간이 답입니다. 아니 계속 발행해서 계란판으로 재활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사실 누가 보긴 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전해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 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입니다. 우리 정부 보건복지 정책에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입니다. 오랜 정책 경영과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 주기별 사회 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입니다. 참여정부 인사수석, 또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 여성학 회장 등 여성 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습니다.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이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 사회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입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입니다.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